이번 시간에는 불안, 그리고 강박,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관련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물론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사실상 불안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불안하면 불안장애고요. 불안하면 불안장애고요. 그런데 어떠한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 자꾸 들고 이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그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불안하면은 강박장애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 불안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떠한 이벤트가 딱 터졌어. 그 다음에 이 이벤트 때문에 불안하면 스트레스 관련 장애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요 세 가지 불안장애, 강박장애, 스트레스 관련 장애는 사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불안에 관련된 장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약에 대해서 메커니즘 말씀드릴 때 불안과 정서적인 안정에 관련하는 거는 이제 세로토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약물 치료는 이 세 가지 질환 모두 불안이 문제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는 SSRI나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셉터 이니비터나 아니면은 요것도 그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모두 건드리는 SNRI 요 두 가지로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불안장애부터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안장애는 약간 스펙트럼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급성 발작이라고 표현할게요. 급성 발작과 만성적인 불안. 이 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불안장애들이 하나씩 약간 들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굳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말 막 급하게 너무 불안해서 죽을 것 같은 거를 이쪽으로, 그 다음에 막 죽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일사에 그냥 매사 그냥 조금씩 불안해, 그냥 계속 불안해, 이걸 여기. 그 다음에 뭐 종류에 따라서는 일로도 좀 갈 수 있고 열로도 좀 갈 수 있는 걸 여기 중앙으로 이렇게 두겠습니다. 세 가지가 파트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요거부터 할게요. 지금 당장 너무 불안해서 죽을 것 같아부터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공황장애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워딩은, 주요한 워딩은 극심한 공포 때문에 심계항진이라던가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 다음에 호흡 곤란이 오고 숨을 막 이렇게 쉰다거나 숨을 쉴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요런 증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그냥 쓸까요?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요게 이제 핵심 워딩입니다. 요게 있으면 우리가 공황장애구나, 이렇게 진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공황장애, 공황발작이잖아요. 이러한 공황발작이 또 일어날까봐 무서운 거, 그래서 추가적인 발작에 대한 얘기, 불안까지가 보통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릴 때 기본은 SSRI와 SNRI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기본이고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급성 발작이잖아요. 그래서 SSRI나 SNRI는 작용하는데 시간이 몇 주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증상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벤조다이아제핀을 투여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증상 완화, 지금 당장 숨을 못 쉬겠고 지금 당장 막 호흡이 답답하고 이런 경우에는 벤조다이아제핀을 사용할 수 있겠다. 물론 SSRI나 SNRI가 답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약물은 이렇게 쓰고요. 요즘 최근 들어서 정신사회적인 그런 치료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두 가지가 보통 쓰이는데 인지적 재구성과 그리고 노출 치료, 이 두 가지를 보통은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지적 재구성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말해주는 거죠. 아, 이거 너가 지금 인지가 잘못됐다. 물론 이렇게 표현하진 않겠지만 너 지금 인지가 뭔가 꼬여 있어. 너 막 숨 쉬기 힘들고 뭔가 가슴이 두근거려서 죽을 것 같지? 근데 너 안 죽어. 약간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하진 않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공황을 유발하는 상황을 계속 노출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이건 이제 공황 발작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상황에서 계속 공황 발작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 노출시켜서 봤지? 너 안 죽었지?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게 이제 노출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치료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가볼까요? 여기 이제 요거 급성, 지금 당장 급성 발작했으니까 이제는 만성적인 불안 요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질환이 범불안장애입니다. 범이 이제 막 모든 것 이런 거니까. 요거에 이제 핵심되는 워딩은 일상적인 상황에 대한 과도한 불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원인이 없습니다. 딱히 뭐 원인은 없는데 계속 불안하다 이런 거나 아니면은 일상생활에서 계속 불안하다. 그래서 이러한 워딩이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당장 막 죽을 것 같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숨이 찬다거나 이런 증상은 없지만 계속 불안하니까 근육이 긴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피로해지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막 근육이 긴장돼 있으니까 근육통이 있을 수 있겠다. 긴장으로 인한 근육통이 있을 수 있겠다. 요렇게가 범불안 장애의 핵심 워딩입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벤조다이아제핀을 쓸까요? 안 쓸까요? 당연히 안 쓰겠죠. 벤조다이아제핀은 지금 당장 숨 넘어가는 걸 막아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벤조다이아제핀을 쓰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물론 여기도 SSRI와 SNRI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기본적인 치료는 벤조다이아제핀을 안 쓰니까 SSRI와 SNRI 그냥 SSRI로 쓸게요. SNRI 포함입니다. SSRI를 쓰겠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항우울제도 그 의존이 있잖아요. 근데 범불안 장애는 굉장히 오랜 시간 그래서 물론 이게 이걸로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6개월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약도 몇 년간 굉장히 오랫동안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의존성이 없는 부스피론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에 SSRI나 부스피론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걸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요하게는 이 두 가지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약간 기타 불안장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타 불안장애 같은 경우에는 얘는 막 지금 공황장애를 막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막 오랫동안 6개월 이상 지속되게 계속 불안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타 불안장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크게 이제 얘는 이제 보통은 진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핵심 워딩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광장 공포증, 그다음에 사회 불안장애, 그다음에 이제 특정 공포증 이렇게가 있습니다. 자, 광장 공포증 같은 경우에는 집이 아닌 상황에 대한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장이 막 그 사람들이 막 몰려있는 그런 장소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집이 아닌 광장이란 뜻이에요. 집이 아닌 공간에 대한 공포증이기 때문에 어디선가 내가 막 두려움을 느낄 때 집으로 도망칠 수 없는 장소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중교통이나 버스 안에서 갑자기 우리 집으로 내가 가고 싶다고 못 가죠. 그다음에 폐쇄된 공간, 요런 지금 당장 내가 벗어나서 집으로 도망칠 수 없는 공간에서의 공포증을 광장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핵심 워딩이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요런 말이 주로 나옵니다. 혼자 밖으로 나가기 힘들다. 이 밖이 집 밖이에요.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 밖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걸 광장 공포증이고요. 사회 불안장애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인 겁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에 두려움이라서 상대방 앞에 서거나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화라든지 어쨌든 사람들 앞에서 섰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걸 사회 불안장애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특정 공포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한 거에 대한 공포증이죠. 예를 들면 검이라던가 아니면 고소 공포증이라던가 높은 곳이라던가 바늘이나 혈액이라던가 이러한 특정한 것들에 대한 공포증을 특정 공포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성도 아니고 굉장히 만성도 아니죠. 그래서 벤조다이아제핀과 부스피론 다 안 쓰고요. SSRI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NRI도 포함입니다. 어쨌든 세로토닌 관련된 약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안장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박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강박장애 같은 경우에는 핵심 워딩이 원하지 않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원하지 않는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생각이나 아니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약간 이런 거 있죠. 막 나는 뭘 하면은 막 1분에 1시간에 3번씩 손을 씻어야 돼.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반드시 이 연필이 남쪽을 향하게 놔둬야 돼. 이런 게 있는데요. 본인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손을 씻고 싶지 않지만 손을 안 씻으면 너무 불안해. 약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행동이나 생각 때문에 불안한 거를 이제 강박장애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이게 불안이 핵심이니까 치료는 똑같습니다. 치료는 SSRI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더 SSRI보다 중요하게 사용되는 게 뭐냐면은 노출과 반응 치료가 주로 답에 나옵니다. 요건 이제 인지 행동 치료의 일부죠.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핸드폰을 만지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본인도 알아. 핸드폰 만졌다고 손 안 씻어도 되는 거 알아. 하지만 손을 씻지 않으면 너무 불안해. 그러면 노출을 시키는 거죠. 핸드폰을 만지게 시킨 다음에 반응 치료라는 게 반응 방지입니다. 노출을 시킨 다음에 반응을 못하게 하는 거죠. 핸드폰을 만지게 한 다음에 손을 못 씻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불안하겠죠? 그래서 그 불안에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치료가 되게 만드는 인지행동 치료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박장애의 핵심은 원하지 않는 이라는 말을 보고 이거 강박장애다 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 치료 같은 경우에는 SSRI나 아니면은 노출과 반응 방지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박장애를 제외한 강박 관련 장애도 있습니다. 비슷한 건데요. 조금 다른 건데 예를 들어서 신체 이형 장애는 여기부터 시험에 막 잘 나오진 않습니다. 신체 이형 장애는 신체 결함에 대한 집착입니다. 강박이죠. 근데 이 신체 결함이 내 눈에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귀가 막 왼쪽 귀가 이렇게 왜 접혀 있죠? 약간 이런 거.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사소하거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신체적 결함에 대한 집착으로 계속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불안하거나 가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벗기기 장애는
내가 벗기고 싶지 않은데 피부를 뜯고 싶지 않아. 근데 안 뜯으면 너무 불안한 거야. 기본적으로 다 강박장애 일부죠. 나 피부를 뜯고 싶지 않지만 뜯지 않으면 불안해서 피부를 자꾸 벗기는 거다. 이런 거고요. 저장장애는 내가 가진 물건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쌓아두는 거죠. 뭐 이런 거는 뭐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발모장애는 얘는 조금 특징적입니다. 얘는 조금 다른 게 앞에 나머지는 하고 나는 이게 잘못된 걸 알지만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발모장애는 실제로 머리를 뽑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조금 특이적이죠? 그래서 조금 충동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위에는 치료가 다 SSRI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모장애인 경우에는 실제로 충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습관 전도 훈련을 통해서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습관 전도 훈련을 통해서 이 머리를 뽑고 싶을 때마다 딴 걸 하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가 뽑고 싶을 때마다 뭐 연필을 부러뜨리든지 그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충동을 다른 행동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게 이제 습관 전도 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박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관련 장애 같은 경우에는 자, 강박이 원하지 않는 사고 때문에 불안하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됐다면 이 스트레스 관련 장애는 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벤트가 꽝 있었어. 예를 들어서 사건이라고 할게요. 사건이 딱 있었어. 사건이 발생했는데 15년 뒤에 갑자기 불안해졌으면 그걸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사건부터 특정한 기간 이내에 문제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3개월로 봅니다. 이게 뭐 이걸로 3점 뭐 개월 하고 또 일주일 뒤라서 정답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진 않습니다. 그냥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셔야 되겠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증상이 발현돼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년 전 사건인데 뭐 10년 전 그 사건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불안해서도 요거는 스트레스 관련 장애인 거예요. 증상이 시작만 되면 됩니다. 사건 후 3개월 이내에 우울이나 혹은 불안하거나 혹은 뭘 행동 장애가 생기거나 요거는 이제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무슨 사건 이후에 불안하다거나 무슨 사건 이후에 힘듦을 호소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 때문이구나 하고 스트레스 관련 장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울과 불안 행동 장애가 경증이면 우리가 적응 장애라고 봅니다. 이해되시죠? Adjustment Disorder라고 말해서 적응 장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건 때문에 경증으로 우울, 불안, 행동 장애가 있으면 적응 장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경증의 단계를 넘어서 좀 중증의 증상을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거가 이제 중요합니다. 워딩을 보셔야 됩니다. 악몽이나 유사 상황 회피, 그 다음에 쉽게 놀람. 요렇게인데요. 주로 시험에 중요하게 사용하는 건 악몽과 유사 상황 회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자꾸 악몽을 꾼다든지 같은 그 다음에 회상 여기도 있습니다. 약간 이걸 뭐라 그러더라? 일단 회상으로 적어 놓을게요. 악성 회상이라고 적어야겠다. 정확한 워딩인지는 모르겠네요. 자, 뭐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악몽을 꾼다던가 아니면 눈만 감으면 그때의 생각이 떠오른다.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적은 겁니다. 정확한 워딩인지 모르겠어요. 악몽이 있거나 아니면은 자꾸 눈만 감으면 그 상황이 떠오른다. 라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쪽 길에서 사고가 목격했어. 그 이후에 계속 불안해서 나는 30분을 둘러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길로는 절대 가고 싶지 않아가 유사 상황 회피입니다. 아시겠죠? 요 세 가지 이거는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 때 얘가 지금 경증인지 중증인지 사실 구분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나는 직장에 더 이상 갈 수가 없다라고 해도 경증인 거예요. 아시겠죠? 무조건 악몽과 유사상황 회피, 악성 회상이 반드시 있어야 중증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있으면은 우리가 중증이다라고 부르시면 이거를 우리가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릅니다. 어큐트 스트레스 디스오더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얘가 지금 이러한 증상이 경증이면 적응장애, 중증이면 급성 스트레스 장애고요. 중증에다가 플러스 1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우리가 요거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 적응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문제가 나왔을 때 사건을 딱 줄 겁니다. 무슨 예를 들어서 죽음을 봤다든지 싸움을 봤다든지 어떤 사건이 딱 나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악몽 유사 상황 회피 악성 회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없다 적응 장애입니다. 없으면 적응 장애예요. 만약에 있으면 얘가 1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개월 이상 지속됐으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1개월이 안 됐으면 급성 스트레스 장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불안에 관련된 불안장애와 강박장애와 스트레스 관련 장애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냥 불안한 거는 불안장애인데 얘가 급성 발작이 일어나는 공황장애와 만성적인 불안이 계속 지속되는 범불안장애 그 다음에 그 기타 여러 가지 특정한 원인에 대한 불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하지 않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고 그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 원하지 않는 생각과 행동에 관련된 불안, 이 강박장애였습니다. 치료는 다 기본적으로 불안이기 때문에 SSRI라는 점. 그리고 어떠한 사건 때문에 일어난 불안이 스트레스 관련 장애고요. 그래서 적응장애와 급성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다까지 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